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금 흐름표 작성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융자산 요거 처분하고 취득할 때 요게, 살펴보시면은 금융자산을 처분했을 때는, 처분 이익이나 이자 수익, 배당 수익은 영업활동에서 차감하고, 처분 손실은 영업활동에서 가산한다. 그리고 투자활동에서 실제 입금액을 유입으로 처리하고 선납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험자산을 처분했다든지 어떤 주식을 처분했다든지 그런 경우에요. 그런데 이제 그 처분하면서 이자 수입이나 배당 수입 처분과 동시에 발생하는 거, 그걸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 예제를 보시면은 가령 예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가고, 이자 수익이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이중으로 되어 있네. 그래서 이게, 요거를 투자 활동의 유입액으로 처리하고, 요 이자 수익 요거는 이제,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활동에서 차감시켜 줘야 됩니다. 매매 수수료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영업활동에 가산을 시켜줘야 돼요. 투자활동 수수료 비용은 영업활동 지출이 아니므로 여기에 가산하고 투자활동 유입은 수수료를 제하고, 어쨌든 간 투자활동에서는 이걸 유입으로 처리하고 영업활동에서는 이자 수익을 차감시켜주고 수수료는 이렇게 플러스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 증가액 이걸 분석할 때는, 그런데 이제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또 새로 취득하고 이게 반복적인 것들만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처리하면 이자 수익하고 배당 수익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증가액은 모두, 그러니까 금융자산 증가액 분석을 요거 처분할 때는 실제 돈 들어온 게 얼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고, 근데 이제 금융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이렇게 다 분석을 하지 말고 계정상의 그 증가액은 전부 다 그 유출활동으로, 그게 현금으로 지출해가지고 취득을 한 거야. 당연히 유출로 잡아야 되고, 근데 이자 수익이나 배당 수익 증가분을, 금융자산 증가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때는, 모두 유출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계정의 증가액을 모두 유출로 처리한다. 이자 수익 배당금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제를 보시면은, 그래서 그냥 현금 나가고 금융자산 증가하고 그거는 당연히 계정으로 분석하든 저거로 일반 돈 나간 걸 분석해도 똑같은데, 근데 배당 수입이 증가하면서 그게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단기 매매 증거 이 금융자산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물론 선납세금 있고 요걸 그대로 투자 활동에, 그러니까 배당 수익 이거 1000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금융자산의 계정 분석할 때 차변 증가액은 전부 다 투자활동 유출된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간편한 게 현금 흐름표. 근데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은 요 이자나 배당 수익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영업활동에서 차감시켜 줘야 되죠. 차감시켜 줘야 되고, 이자 수익은 또 투자활동 유입으로 처리하는 게 원래 원칙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이 금융자산 증가의 계정 분석마이가 증가된 거는 전부 다 그냥 유출로 처리하면 되는데, 영업활동 고려할 거 없이요. 근데 정확하게 하자면은, 이 영업활동에서는 요거는 영업활동에서는 차감시켜줘야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아니니까. 그리고 투자활동에 유입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시간 되시면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면 되고, 간편하게 이렇게,
금융자산 증가액을 이렇게 유출로 처리하면 되겠다. 아까 처분했을 때는 실제 입금액을 그리고 나머지 뭐 이런 거는 또 가감해주고 증가액은 이렇게 간편하게 좀 해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금융자산 기말 손비처럼 보험자산 해가지고 기말에 이제 그 결산할 때 손비 처리한 거 있잖아요. 해약한 것금을 기준으로. 그거는 실제 돈 나간 게 아닌 거를 그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뭐 보험료나 이런 쪽으로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걸 다시 가산시켜 줍니다. 손비 처리해가. 요거. 그 다음, 그 위에 것은 뭐 고려할 게는 없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인데, 연금에 미가입했거나, DB로 가입했으면은, 손익계산서나 뭐, 제조원가 등의 퇴직급여는 가산하고, 그리고 계정을 분석해가지고, 뭐, 이렇게 T 계정해가지고, 기초, 그리고 단기 설정, 기말 전에, 그 다음, 요 현금 지출된 거잖아요. 현금 지출액은 영업활동 자산 부채 제일 마지막에 퇴직금 지급액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인데 DC형으로 가입을 했다. 근데 DC형은 기본적으로 뭐 현금 흐름표에서 고려할 게 없습니다. 실제 연금에 지급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기말에 퇴직연금 불입액을 회사가 뭐 불입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검사하면서 미지급 금액 상당액을 이제 퇴직급여로 처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퇴직급여하고 퇴직연금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이건 돈이 나간 게 아니니까 가산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가산은 시켜주는데 이걸 또 퇴직연금, 미지급금 이게 이제 영업활동 관련 자산 부채로 정감액에 반영해버리면 이중으로 반영돼 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채로 증가하니까 부채가 돈 들어온 걸로 되잖아요. 이것도 돈 들어온 걸로 영업활동에서 플러스 시켜 돈 들어온 걸로 했는데 이것도 돈 들어온 걸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감안하지 말고 퇴직급여 요거만 가산하고 미지급금은 자산 부채에서 영업활동 관련 자산 부채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실제 기종에 지출된 거는 뭐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저걸 하지 않느냐? 요거는 요거하고 퇴직 충당 부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지급 요 충당 부채를 설정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러면 요거는 계정 분석으로 들어가죠. 계정 분석으로 들어가면 실제 지급에만 이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요거는 어차피 지금 똑같이 처리하고. 그래서 실제 지급액은 요는 뭐 실제 지급액은 당연히 퇴직급여 기준에 다 처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요것까지 영업활동 관련 자산 부채 저거 해보면 이중으로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보면은, 이제 영업활동 관련 자산 부채 분석, 정감 분석할 때, 대손 삼각 전 금액으로 분석해야 된다. 충당금이나, 충당금을 상계하고 외상 매출금 없애거나 대손 삼각하고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했냐 보면은, 가령 대손 삼각비 또는 대손 충당금, 기존에 있던 충당금을 상계하고 매출 채권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대손 삼각비 계정에 들어가면 이제 충당금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하는데, 매출 채권이 다 살아있는 걸로 해가지고 정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불문하고 하여튼 대손 삼각 전 금액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외상때가 기말에 그러니까 단기에 기말 잔액이 이제 삼각해가 적어지면은 다 입금으로 분석이 되는데 대손 삼각했는데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잖아요. 입금액이 없으므로 대손 삼각하기 전에 금액으로 해가지고 정감 분석을 해야 된다. 할인액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삼각하기 전에 금액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대손 삼각비, 그게 많잖아요. 대손 삼각비는 그대로, 유출이 없는 비용에 가산해야 되고, 근데 이거 대손하면서 부가세 경정 청구 미수금 계상했을 때는, 미수금, 여기 이제 부가세 상당액인데,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니까, 미수금 여기 또 자산부채 정감 분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영하기 때문에, 순수 예상 때만 살아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 삼각형 금액으로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관련 대손 삼각비 환입액을 영업활동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영업활동 관련 대손 삼각비 이거는 현금에 유출이 없는 비용에 이라 해가지고 가산하잖아요. 환입액은 마이너스 시키고, 이런 걸 가감하면은 매출 채권만 고려한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에서 충당금 이거 차감한 순수 잔액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를 그냥 영업활동 거기서 가감하면은 순수 매출 채권만 충당금 고려하지 말고, 저는 뭐 하여튼 충당금 이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매출 채권만 제거하고, 이거는 또 다 반영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는 부가세는 제외하고 이거 입금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이 가령 이렇게 뭐 차량 운반구나 이런 식으로 처분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뭐 외상 매출금으로 달았던 미수금으로 달았던 그거는 굳이 뭐 고려하지 말고 요거 이제 부가세 제외한 100만 이제 투자 활동으로 유입액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계정을 무슨 계정으로 이걸 했든 신경 쓰지 말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금하면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외상 매출금이 기말에 살아있다, 그러니까 기말에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기중에 이렇게 처리했고 기말에는 이제 다 해소됐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말에까지 이게 외상태가 살아있으면은 이게 영업활동, 투자활동인데 영업활동에 반영되면 안 되니까 그걸 미해소가 살아있으면 영업활동 점검에 이게 또 빼줘야 되겠죠. 빼주고 영업활동 분석을 해야 되고, 또는 이게 그래 하고 이제 또 투자활동 관련해서는 이거 처분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현금의 유출입이, 그러니까 자산은 없어졌는데 돈도 투자활동으로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투자활동에서 분석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거래로서 재무정보의 질적정보로서 출석에 기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물기부금 이거 손익계산서에 있는데 뭐 이것도 반영해야 되냐 볼 수 있는데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환차손익은 기본적으로 뭐 영업활동 관련해서니까 반영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투자나 재무활동 관련해서 외환차손이고 영업활동에서 가감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배당금은 이게 배당소득자 이게 지급한 금액만 하면 안 되고, 뭐 원천징수하고 그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지급 배당금을 그러니까 반영하면 안 되고, 이익잉여금 차기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래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배당액, 현금 배당액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익잉여금 차기액이니까 그걸 반영하시면 돼요. 이익준비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뭐 내부에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지급 배당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현금 흐름표 이거 제가 몇 년 동안 작성해서 매년 또 할 때 되면 헷갈리고 해가지고 쭉 몇 년 동안 메모한 걸 이렇게 한번 집계를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이걸 계속 뭐 1년에 딱 한 번 현금 흐름표 이걸 보니까 볼 때마다 헷갈리고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예, 감사합니다.